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가지 재산보다 한 가지 건강이 낫다는 말, 오늘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빈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빈혈은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빈혈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피곤함이나 어지럼증을 단순한 체력 저하나 스트레스로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해 우리 몸 전체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와 신체가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저혈압이 아니라 빈혈로 인한 산소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저체중자,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피부색 변화도 빈혈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입안, 잇몸, 눈꺼풀 안쪽이 핑크빛이 아닌 창백하거나 노란 기운이 돈다면 적혈구 수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얼굴빛이나 입속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도 유익합니다. 심장과 호흡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걸었을 뿐인데도 숨이 가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은 몸이 산소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빈혈은 손발의 변화로도 알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저리고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약해지며 철분 부족 시 손톱이 숟가락 모양으로 오목해지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잘 빠지는 현상도 빈혈과 연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변화지만 주의 깊게 보면 몸이 보내는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욕 저하,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등은 빈혈과 관계가 있습니다. 빈혈이 위장관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단순한 위장 문제로 오해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처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이나 직장인처럼 집중이 필요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 치매와 혼동되거나 잘못 진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드물고 한두 가지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전과는 좀 다른 피곤함, 조금 더 창백해진 얼굴빛, 숨이 찬다는 느낌이 들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빈혈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복잡하거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바로 전혈구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인데 이를 통해 적혈구 수, 헤모글로빈 수치, 혈구용 정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로 이 수치가 정상보다 낮으면 빈혈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는 남성은 약 13g/dL, 여성은 12g/dL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 의사는 빈혈을 의심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빈혈은 단순히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추가 검사로는 혈청 철분 검사, 철 저장량을 확인하는 페리틴 검사, 엽산과 비타민 B12 수치 검사 등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한 경우는 악성 빈혈로 진단됩니다. 각기 다른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질환이나 출혈로 인한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변 검사나 내시경 검사도 함께 시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소화기 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위장 출혈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으로 출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는 조금 번거롭지만 빈혈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많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임신 중 철분 요구량 증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럴 땐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빈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이나 식이 조절, 간단한 영양 처방 등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점점 상태가 나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피곤하거나 어지럽다는 이유로 무조건 빈혈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으니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주저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빈혈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순히 피가 모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보충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피가 모자란지를 먼저 알아야 그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빈혈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철분 식품으로는 간, 소고기, 달걀 노른자, 시금치, 미역,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또 철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하므로 귤이나 오렌지, 키위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충제나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자 판단해서 임의로 구입하거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빈혈의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받은 후에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B10이나 엽산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라면 해당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서 특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빈혈은 원인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이상 등이 있으면 그 병을 먼저 다스려야 빈혈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위장 출혈로 인한 빈혈이라면 내시경을 통해 출혈 부위를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습관입니다. 무리하지 않기,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줄이기, 규칙적인 식사 같은 평범한 습관이 빈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피나 녹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는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임제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생리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빈혈이 다른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생활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철분은 동물성 식품의 흡수율이 높게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류 섭취를 너무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철분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고 커피나 차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커피나 홍차, 녹차를 피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 조절은 빈혈뿐 아니라 모든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작은 피로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전열구 검사 CBC는 빈혈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위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의료비 지원, 약제비 감면, 건강검진 무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만 해도 간단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빈혈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치료를 미루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초기에 적절히 관리만 해줘도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조기 진단, 원인 파악,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용기 있는 병원 방문. 이것만 기억하셔도 빈혈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빈혈을 겪는 분들 중에는 치료하면 낫는 병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빈혈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빈혈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으로 시작했던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불면,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라면 넘어져 다치거나 낙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커지고요. 특히 심각한 경우엔 심장에도 부담이 가해져 협심증이나 심부전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증상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이라면 철분 보충과 함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식단을 병행해야 하고, 비타민 B10이나 엽산 결핍성 빈혈이라면 해당 영양소를 직접 보충해야 하며, 만성 질환으로 인한 빈혈은 근본 질환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빈혈은 결과일 뿐 원인을 바로잡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빈혈 치료제를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분제는 위장장애나 변비,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비타민 B12 주사도 장기적으로는 필요 여부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복용해야지 무작정 오래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은 가끔 그냥 영양제로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보조식품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약과는 다릅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영양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고 필요시에는 혈액 전문가나 내과에서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빈혈에 대해 올바른 상식을 갖는 것입니다. 빈혈은 철분 부족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며 다양한 원인과 양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빈혈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은 생활습관 개선과 간단한 치료로도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작은 관심과 실천입니다. 피곤한 이유를 몸 탓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고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용기 내어 병원을 찾는 그 첫걸음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빈혈이라는 질환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에서 시작되지만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여성, 청소년, 만성 질환자처럼 빈혈에 취약한 분들은 평소에 꾸준한 관심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요즘 유난히 피곤해 보이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얼굴이 창백해졌다면 한 번쯤 빈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증상 같아도 그 이면에는 치료가 필요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 보건소를 통한 무료검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한 상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경제적인 부담으로 검사를 망설이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진료비 감면, 무료 검진 혜택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 약을 처방받는 것,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모두 처음엔 귀찮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위한 일이니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피로하고 숨이 찬 오늘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정직한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지킴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